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가 생명의 중심이며 유전자는 자신의 복제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책에서 도킨스는 생물학적 행동을 이해할 때 개체보다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오늘 살펴볼 부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위가 진화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도킨스는 아이 낳기와 아이 키우기를 구분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과 키우는 것을 동일한 번식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한편에서는 새로운 개체를 낳는 아이 낳기,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아이 키우기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번식에 대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해 생명체의 진화적인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킨스는 아이를 낳는 전략과 키우는 전략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부모는 자원을 아이에게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아이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유전적으로 아이가 부모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이러한 결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특정 종에 따라 달라지며 각 종은 그들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를 채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SS는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행동 패턴을 뜻합니다. 종에 따라 다양한 혼합 전략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 낳기만 하는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개체가 아이를 낳기만 한다면 결국 그 집단은 번식에만 몰두하여 다른 중요한 생존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고 돌연변이 개체에 의해 그 집단이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도킨스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깊이 다룹니다. 인간이 너무 많은 자손을 낳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인구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체수 조절에 대한 생물학적, 진화적 관점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 많은 종들이 과밀한 환경에서는 출산율을 조절하는 본능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이를 통해 자연적인 출산율 조절이 개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은 단순히 진화론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면밀히 탐구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발표된 이후로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는 비판도 있었죠.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면 인간 사회에서의 이타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선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도킨스는 유전자 단위의 이기성에서 비롯된 이타적 행동이 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죠. 또한 도킨스가 설명하는 가족 계획과 출생률 조절의 논리는 동물 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더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복지국가 개념은 자연상태에서의 생존 게임과는 큰 차이가 있죠. 도킨스도 복지국가가 자연상태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산화 제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현대사회에서 이기적 유전자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려 합니다. 한편 이기적 유전자론의 비판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집단선택 이론과의 대립입니다. 도킨스는 유전자 수준에서 진화론을 설명하지만 집단 선택론자들은 개체가 아닌 집단이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이 책에서도 도킨스는 윈-에드워즈의 집단선택 이론을 반박하며 집단선택이 진화론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하지만 윈-에드워즈의 이론도 여전히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체의 희생을 설명하는데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체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전자 단위의 설명을 제공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도킨스는 이 책을 통해 자연에서 관찰되는 많은 행동이 유전자 복제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동에 주목합니다. 부모의 자식 돌봄이라는 이타적 행위조차도 결국은 유전자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많은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진화생물학, 생명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 사회의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킨스의 이론은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